자, 컴퓨턴 스캐터링 계속하면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클래시컬 웨이브 시어리에서 예측한 바와는 다르게 그 저기 빛이 엑스레이 영역이죠. 엑스레이 영역에 이제 포톤을 빛을 이제 어떤 차지 전자에 때리면 그 얘가 이제 이런 스캐터링이 일어날 텐데 그 스캐터링에서 이제 클래시컬 픽처에서는 프리퀀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변하지 않는데 포톤에 이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포톤이 들어와서 엑스레이 포톤이 들어와서 스캐터링 후에 이쪽에서 이제 전자의 어떤 리코일이 생기겠죠. 그 얘가 이제 이만큼 틀어가지고 이 새로운 포톤을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입사광의 파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입사광의 파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긴 또 다른 파장의 피크가 나오게 되더라 이런 거죠. 자, 그게 이제 실험 결과인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예요. 더블 피크 문제인데 더블 픽이고 람다는 람다하고 람다 프라임인데 이 람다는 이 오리지널 그, 그 웨이브랭스 of incident 웨이브 포톤이고요. 람다 프라임은 또 다른 이건 이제 람다보다 큰 어떤 이제 새로운 피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 빛이 우리가 입자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포톤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그 이해가 되는데, 어떤 엑스레이 영역에 이 포톤을 입사를 시키고요. 얘가 질량을 가지는, 이 경우는 이제 우리 경우는 일렉트론인데, 이제 일렉트론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얘를 스캐터링 한 후에, 전자는 이제 모멘텀을 가지게 되죠. 전자는 P라고 하는 모멘텀을 가지게 되고, 자, 이건 이제 새로운 이제 파장의 그 빛을 스캐터링 후에 또 다른 빛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의 이제 두 개의 그 프리퀀시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는 자명한 게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일부로 전자의 에너지로 트랜스퍼가 됐고요. 모멘텀도 이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포톤의 모멘텀이 전자의 모멘텀과 새로운 포톤의 모멘텀으로 이제 갈라져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모멘텀이 이제 100%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분명한 거는 누 프라임은 누구보다 작을 것이라는 거. 이건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위해서.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보존이 돼야 돼요. 자, 여기에 에너지는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합시다. 요거의 모멘텀을 포톤의 모멘텀 각각 P'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P하고 P'은 물론 크기는 C분의 H 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은 C분의 H 누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에너지 컨서베이션은 초기의 에너지는 포톤의 에너지 H 누에다가 그 다음에 레스트 매스 에너지가 있겠죠. 완전히 fully relativistic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새로운 포톤의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전자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움직이는 전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되죠. 상대론에 따르면 B제곱 C제곱 더하기 M 스퀘어 C 4승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모멘텀 컨서베이션, 이제 벡터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벡터가 같아야 되니까, 이니셜 모멘텀은 P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의 모멘텀은 P'에다가, 그 다음에 전자의 모멘텀이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좀 풀어볼 건데, 자, 1번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면은, 이제 얘를, 한쪽 다른 변으로 넘기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그래서 그 제곱한 루트 안의 것을 끄집어내면은 P2 스퀘어 C 스퀘어에다가 더하기 M 제곱 C 4승은 이렇게 되겠죠. H 누 마이너스 H 누 프라임 플러스 M C 스퀘어에 여기 M2라고 써 있는데 편의상 2는 이제 일단 생략합시다. 일반적으로 이게 컴퓨터 스캐터링 꼭 일렉트론에 대해서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하면은 얘는 이제 풀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풀죠. h누 마이너스 h누 프라임 제곱에다가 2배의 h누 마이너스 h누 프라임하고 m c 스퀘어 더하기 m 제곱의 c 4승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 양변에 이제 그 공이 m제곱 c 4승이 들어오니까 요 지우고 나면 따라서 p2의 c 스퀘어는 요 항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1 프라임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자, 여기서 우리가 또 2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P2는 P-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P2의 제곱은 크기의 제곱은 P의 제곱 더하기 P'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 P' 이렇게 되니까 사이각이 우리가 사이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부르면 여기 사이각을 세타라고 부르면 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P제곱은 C분의 H누의 제곱 더하기 C분의 P'은 C분의 H누 프라임 이거의 제곱 빼기 2배의 각각의 모멘텀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의 사이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살짝 살짝 바꾸면은 P2 스퀘어에다가 C 스퀘어 양변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거를 이런 항을 먼저 C 스퀘어가 사라질 테니까 여기서 사라지고 H누 마이너스 H누 프라임의 스퀘어를 먼저 쓰고 나면 여기에 이게 여기 크로스텀이 하나 있는데 크로스텀을 캔슬을 시키기 위해서 2배의 H누 하고 H누 프라임이 하나 들어오게 되죠. 요 항이 이게 정확히 C 스퀘어를 곱하면 이런 두 개 항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이거를 더해주면 되니까 빼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 1번 1 프라임식과 2 프라임식을 비교를 하면
이제 요 우변,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이 똑같겠죠. 이 우변 두 개가 같을 테니까. 자, 여기서 요거는 캔슬이 되고, 자, 이것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어, 2, 팩터 2는 빼주고 요거, 어, 여기에서 요 팩터가 이 팩터하고 동일해지는 거죠. 이퀄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살짝 여기에 이제 파장으로 바꿨으면 이제 검은색으로 그냥 씁시다. 여기 파장의 누는 람다분의 C 오버 람다 이렇게 요거를 바꿨으면 얘는 MC 제곱에 다시 C 하나 더 붙어서 3승 쓰고 람다분의 1에 빼기 람다 프라임 분의 1은 얘는 람다 프라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h가 양쪽에서 하나씩 지워지고 h 하나만 남고 c의 제곱이 들어오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요. 자, 근데 이거를 다시 쓰면 c는 제곱하고 c 3승하고 캔슬이 되면 제곱을 지워주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람다 프라임 빼기 람다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저쪽으로 보내면은 mc분의 h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스캐터링을 하는데 포톤이 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 원래 파장에 비해서 이게 이제 충돌을 한 후에 어떤 이제 세타라는 각도만큼 틀어진 상태에서 이제 발견되는 파장은 여기 있는 질량, 입자의 질량, 보통 일렉트론의 질량이죠. 일렉트론 질량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실험적으로 컨펌이 됐고, 여기서 이 값은 이제 다름 아닌 컴프턴 람다 C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구한 컴프턴 웨이브랭스가 되겠습니다. 뭐 전자에 대해서는 이게 값이 2.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가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해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하고 광전 효과요. 광전 효과에 이제 광전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입사한 그 포톤의 프리퀀시랑 관계가 있다. 리니어하게 비례하고 그 기울기가 정확히 플랑크 상수가 된다는 거.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하고 컴프턴 스캐터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얘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결국은 덩어리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포톤의 집합이다. 포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일렉트로마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작은 단위로 예를 들어 프리퀀시가 뭐 10에 15승 헤르츠짜리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는데 그거의 미니멈 이걸 쪼개고 인텐시티를 줄이고
어떤 빛의 인텐시티를 줄이면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면은 아무것도 나오기 직전에 안 나오는 그 영역을 가기 직전에 정확히 한계가 있는 영역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이거 기본 아주 최소 단위가 hν가 되는 그런 뜻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포톤의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의미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대해서도 포톤의 개수를 말할 수가 있는, 셀 수 있다.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우리가 스펙트럼만 정확히 안다면, 뭐 가장 간단한 경우는 싱글 파장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겠죠. 레이저 같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태양광이 1초에 포톤을 몇 개씩 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태양의 크기를 알고 태양의 온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온도하고 볼륨이 정해져 있으면 그리고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하게 블랙바디 디스트리뷰션 하고 있으면 우리가 스펙트럼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인텐시티의 파장별 인텐시티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파장별로 우리가 포톤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트럼만 알면 포톤의 개수를 정확히 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example. 블루 라이트. 예를 들면 블루 LED에 블루 라이트가 있다고 했죠. 블루 라이트에 뭐 대략 400 얼마, 400에서 500 사이로 얘기할 수 있는데 보라색 포함해서 450에서 500인가요? 아무튼 이게 람다가 450 나노미터짜리 그러니까 뭐 0.45 마이크로미터이기도 하고 또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한 200만 분의 1? 뭐 그 정도 될 텐데. 얘가 이런 파장의 빛이 있는데 예를 들어 LED 같은 LED 등이 있다고 칩시다. 오늘날 LED 등은 이제 3색을 다 쓰지만 블루 LED를 생각을 하면 자, 이것의 파워가 10W라고 합시다. 10W면은 이제 10줄 per second를 의미하는 거고. 자, 이 LED가 1초에 방출하는 포톤의 개수는 자, 물론 10W가 전부 포톤 빛으로 쓰였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효율 따지고 하면 되는데 뭐 그건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 포톤 하나의 에너지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포톤 한 개의 에너지를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쓰고요. 얘는 h에다가 람다 또는 c 오버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따져보면은 소수점 두 자리만 써서 이가 플랑크 상수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곱하기 C는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하고 그 다음에 람다가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단위가 주울인 건 금방 알 수가 있죠. 미터, 세컨드 지워지니까. 그래서 계산 요금 해보면 되는데, 이게 4.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주울이 나옵니다. 자, 근데 10와트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10줄 per second잖아요. 자, 이 10줄 per second에 몇 개가 포톤이 있어야 이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이게 결국 10 나누기 10줄 per second 나누기 4.42 곱하기, 자, 이게 되는 거죠. 이만큼. 단위 포톤의 에너지로 나누면 포톤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이건 뭐 계산해보면은 2.16 곱하기 10의 19승계, 단위는 per second.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우리가 포톤을 이렇게 개수를 역으로 산출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오늘날의 21세기에 이르러서 그 양자역학적인, 뭐 양자 정보뿐만 아니라 양자 광학이나 또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 특히 이제 저온에서 뭐 초전도나 이런 큐빗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실험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는 21세기 현재 2200이 아니라 2024년도 현재 싱글 포톤을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다룹니다. 실험하는 사람들. 얘가 뭐 생산도 되고요. 뭐 이게 물론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시행착오 많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컨트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디텍트도 되고. 뭐 분야가 이런 걸 하는 분야가 뭐 퀀텀 옵틱스 뿐만 아니라 퀀텀 옵틱스에서는 이제 주로 가시광선 근처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에서도 많이 서킷, 퀀텀 서킷이라고 합시다. 일렉트로닉 서킷이죠. 퀀텀 서킷. 여기서는 주로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뭐 양자 정보라고 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뭐 양자 컴퓨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튼 그것의 근간이 되는 거고. 자, 그래 우리가 좀 이 대목에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웨이브라고 했다가 파티클이라고 했다가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다. of light, 빛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역사가 사실은 되게 오래됐는데, 17세기, 사실 그 이전에는 형이상학으로 볼 수 있죠. 일단 17세기 말에는 이제 이미 뉴튼, 볼스, 호이겐스, 이게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호이겐스는 이제 빛의 파동성을 주창을 했고, 이 뉴턴은 빛이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제 실험적인 근거가 나오죠. 토마스 영의 소위 말하는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라고 1800년도 근처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알겠을 텐데, 어, 그냥 만약 어떤 이 웨이브가,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웨이브에 이제 두 개의 홀을 놓고요. 두 개의 홀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나는 지점에서 그 마루와 골이 생기니까, 여기 예를 들어 경로차가, 아니, 제로이면 가운데에서는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두 개가 완전히 더해질 테니까, 또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곳에서 전부 이렇게 브라이트 스팟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다크 스팟이 있겠죠. 다크 스팟이 있겠죠. 반파장 되는 데는. 자, 그런 걸 우리가, 영의 실험, 더블 슬리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이거 실험적으로 확인이 됐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고전적인 입자로 생각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빛의 파동성이 증명이 됐고요.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어, 그, 실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동이냐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론으로 1864년 거기 이제 이게 무슨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이론이 완성이 되죠. Theory of Electromagnetic Wave 이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빛이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고 웨이브니까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사실은 이제 거의 완벽한, 빛은 파동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 수업 시간에 계속 해왔듯이 플랑크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지만 광전효과를 설명한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인슈타인의 포톤에 대한 가설이죠. 그 다음에 컴프턴 스캐터링. 여기서 보았듯이 이 빛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게 파티클 이게 그냥 웨이브가 아니라 일종의 퀀타로 이루어져 있고요. 포톤이라고 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성질을 우리가 여기서 증명을 한 거죠. 그런 근거를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particle-like behavior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파동의 성질을 보이기도 하고 입자의 성질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퀘스천이 대체 빛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내는 물질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